서울의 초봄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영등포역 앞 광장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출근길을 재촉하는 이들, 커피를 손에 들고 바삐 걷는 직장인, 그리고 그 틈에 앉아 구두를 닦고 있는 한 할머니. 강윤희는 회색 코트를 여미며 발걸음을 멈췄다. 저기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손에 낡은 걸레를 쥐고 묵묵히 구두를 닦는 할머니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윤희는 천천히 다가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얼굴을 확인했다. 얼굴엔 깊이 팬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었으며 낡은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지수나? 나 지금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구두를 닦던 손이 멈췄다. 김지순 맞지? 구두 위를 응시하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니야, 사람 잘못 봤소. 그녀는 당황한 듯 얼른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걸레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하지만 윤희는 확신했다. 김지순이었다. 자신이 20살 적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청춘을 보냈던 친구. 윤희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지순아, 나야, 윤희야. 내 친구 강윤희. 지순의 손이 떨리는 걸 윤희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거짓말. 윤희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내가 거짓말할 때 코끝이 떨리는 거 난 아직도 안다. 그제야 지순이 눈을 감았다. 억지로 외면하려 했던 현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 약통을 닦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윤희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얼른 손을 뺐다.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꼴이라니. 내가 보는 건 여전히 내 친구 김지순이야.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떨며 걸레를 개켜 가방에 넣었다. 윤희는 그녀가 도망칠까봐 조심스럽게 물었다. 밥 먹었어? 됐어. 내가 사줄게.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차 한 잔이라도. 지수는 한숨을 쉬며 윤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옛날과 같았다. 따뜻하고 한없이 다정했던 친구의 눈빛.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마다하면 인간미 없지. 지수는 작게 웃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희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이끌었다. 영등포역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윤희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여기야, 이쪽으로 와. 윤희는 지순의 손목을 가볍게 끌며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섰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라 가게 안은 한산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한 실내에 들어서자 지수는 어색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괜찮겠어. 내가 좋아하던 소고기 국밥집인데.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살짝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끄덕였다. 오래됐구먼. 아직도 여기가 있네. 그럼 사장님도 그대로시더라. 세월이 흘러도 좋은 곳은 남는 법이야.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윤희는 익숙한 듯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소고기 국밥 2개요. 깍두기 넉넉히 주시고요. 지순이 살짝 피식 웃었다. 넌 변함이 없구나. 여전히 깍두기를 좋아해. 그럼 국밥엔 깍두기가 최고지. 주문을 마친 윤희가 자연스럽게 지순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이 패였고 손은 거칠었다. 하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지수는 어색한 듯 손을 만지작거리다 마주한 윤희의 눈빛을 피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그러다 가볍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았지. 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윤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난 궁금해.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따뜻한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지수는 나직이 말했다. 많이 변했어. 나는 그리고 세상도. 윤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도 변했을까? 지수는 국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여전해. 나를 이렇게 찾아주잖아. 윤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깍두기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럼 넌 예전처럼 국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겠어. 지수는 순간 피식 웃었다. 그건 여전할걸? 그렇게 둘은 조용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우는 듯했다.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던 지순이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실 널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나도 그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널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 초라하긴.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그냥 내 친구를 만난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미안함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아들은 잘 지내? 윤희의 물음에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박동철이 이제 38이야. 착한 애야, 성실하고. 하지만 사는 게 쉽진 않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몸을 좀 다쳤거든. 어머나. 윤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다쳤어. 아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 하지만 일을 그만둬야 했지. 그 후로 이것저것 하며 버티고 있어. 그리고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손녀도 있어. 이름이 수민이야. 윤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너 할머니 됐구나. 이야, 대단한데. 그러게 나도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가 됐네. 살이야? 10살. 씩씩하고 똑똑한 아이야. 많이 부족한 환경인데도 밝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지순의 얼굴엔 손녀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윤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넌 정말 좋은 엄마였을 거야. 그리고 지금도 좋은 할머니겠지.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부족해.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 윤희는 가만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지수나.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한없이 따뜻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변했어. 하지만 우린 여전히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내 곁에 있게 해줘.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다. 국물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밖에선 아직 찬 바람이 불었지만 이 작은 국밥집 안은 봄처럼 따뜻했다. 여기 맞나? 윤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작은 쪽문 앞에서 멈춰 섰다. 허름한 대문은 오래된 듯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시간이 묻어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윤희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지수나, 나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지순의 얼굴이 내비쳤다. 그녀는 윤희를 보더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여긴 어떻게?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지수는 머뭇거리다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들어와. 윤희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소박했다. 아니, 소박하다 못해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는 듯했다. 작은 전기 스토브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고 낡은 침대 옆으로 손녀의 것으로 보이는 교복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이렇게 찾아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만나러 나왔을까? 윤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다. 지수는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주전자를 들어 뜨거운 물을 끓였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윤희는 방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별거 아냐. 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내가 너무 걱정할 것 없어. 그래도 윤희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하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 거기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순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한번 열어봐.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재봉틀.
작고 단정한 가정용 미싱이 상자 안에 곱게 자리하고 있었다.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 우리 젊었을 때 같이 바느질 하던 거.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으로 살며시 재봉틀을 만지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그땐 참 좋았지. 우리 둘 다 손재주가 좋았잖아. 내가 만든 블라우스는 항상 예뻤고 난 그걸 보면서 늘 감탄했어. 지수는 가만히 웃었다. 그랬었나? 그래서 생각했어. 요즘도 내 손은 여전히 바느질을 기억하고 있을까? 지수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손바닥.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지만 손끝에는 아직도 감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희야, 이건 너무 비싼 선물이야. 난 이런 걸 받을 수 없어. 비싼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옛날처럼 같이 해보면 안 될까? 윤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지수나. 넌 언제나 손재주가 뛰어났어. 혹시 기억나? 그때 내가 만든 가방 우리 친구들 다 탐냈었잖아. 그 솜씨를 다시 한번 살려보면 어때? 지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윤희의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 부담스럽다면 내가 배우는 걸로 하자. 너한테 다시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 내가 너한테 가르친다고. 내가 선생님 하는 거야. 어때? 지수는 말없이 재봉틀을 내려다보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실을 걸어보았다. 오래전 기억이 손끝을 타고 되살아났다. 이걸 다시.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떨림 속에 설렘이 묻어 있었다. 윤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하면 돼. 우리 같이 해보자.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고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앉아 재봉틀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기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걸 다시 돌려볼 수 있을까? 나지막한 독백이 방 안에 퍼졌다. 어린 시절부터 손끝으로 천을 만지고 실을 엮고 바늘을 움직이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하지만 몇십 년이 흐른 지금 다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윤희는 그런 지순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봐. 손이 기억할 거야. 지수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신 뒤 실을 걸고 재봉틀 바늘을 내렸다. 조심스레 페달을 밟자 오래된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손이 굳어 제대로 천을 밀지 못했다. 바느질 선이 삐뚤어지고 실이 엉켰다. 이런. 지수는 당황해 실 다시 빼냈다. 윤희가 옆에서 다정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 손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더 해보자.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천을 손에 잡았다. 그래, 어디 보자. 다시 한번 천을 밀어보았다. 바늘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실을 꿰어나갔다. 여전히 삐뚤거렸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연습한 뒤 지수는 마침내 첫 샘플로 작은 손수건 하나를 완성했다. 흰색 천에 파란 실로 테두리를 깔끔하게 둘렀다. 윤희가 손수건을 들고 감탄했다. 와, 이거 봐. 처음 하는데도 이렇게 잘했다고?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털었다. 잘하긴 손이 예전 같진 않네. 그래도 손끝에서 바느질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기분이 좋네. 윤희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까? 더 크게? 넌 예전에 옷도 만들었잖아. 아직 그 솜씨 남아있을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기뻐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맞춤 옷을 만들어주던 단골 손님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이 떠올랐다. 윤희야, 내가 옷을 만든다고 해도 누가 사겠어? 윤희는 반짝이는 눈으로 지순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지. 에이, 장난하지 마. 정말이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손재주를 알면 분명 찾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요즘은 수제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수는 머뭇거렸다. 윤희의 말이 마냥 허황되게 들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다.
너무 큰일이야. 난 그냥 작은 바느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 윤희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작은 바느질 가게부터 시작해볼까? 꼭 큰 가게가 아니어도 돼. 내 손재주를 살려서 동네에서 바느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작은 가게 어쩌면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옷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희가 덧붙였다. 가게를 차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은 우리 둘이서 작은 작업실부터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만든 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 반응이 좋으면 그때 가게로 키워가면 되잖아.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희의 얼굴엔 변함없는 믿음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내 손끝이 이렇게 살아났는데. 윤희는 그녀의 손수건을 흔들며 웃었다. 지순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오래전 꿈을 다시 이어갈 문이 열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든 거야? 주미는 두 손으로 원피스를 번쩍 들어 올렸다. 연한 분홍빛 원단에 하늘색 리본이 단정하게 달린 예쁜 옷이었다. 옷을 살펴보던 수민의 눈이 반짝거렸다. 우와, 이거 진짜 예뻐. 나 이거 입고 학교 가도 돼? 지수는 허리를 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수민이가 입으라고 만든 거니까. 진짜 완전 대박. 수민은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옷매무새를 만지다가 환한 얼굴로 뛰어나왔다. 어때? 나 예뻐. 지수는 손녀를 보며 감탄했다. 우리 수민이가 원래 예쁘지만 이 옷을 입으니까 더 예쁘네. 맞아.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할 거야. 수민은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할머니, 그럼 나 친구들이랑 같이 이 옷 입고 패션쇼 하면 안 돼. 뭐라고? 응, 패션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 시간에 재미로 하는 건데 다들 자기네 엄마가 사준 옷을 자랑하거든. 근데 난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거니까 더 멋지잖아. 지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수민아. 패션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왜? 옷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수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할머니가 친구들 옷도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 손녀. 할머니라면 할 수 있어. 수민은 지순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난 진짜 이 옷이 너무 좋아. 친구들도 다 이런 예쁜 옷 입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우리 패션쇼 해보자. 응. 지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다. 아니,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신이 났어. 윤희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패션쇼 하자고 했어요. 윤희는 놀라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패션쇼. 네. 친구들이랑 같이 할머니가 만든 옷 입고 무대에서 워킹하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죠? 윤희는 지순을 바라보았다. 지순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저 아이가 갑자기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 하지만 윤희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다. 어머,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정말요? 수미는 기대에 찬 얼굴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럼 요즘 아이들 창의적인 활동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내 할머니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예쁜 옷을 입고 싶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수미는 신나서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 반 친구들도 분명 엄청 좋아할 거예요. 윤희는 지순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순아, 어때? 우리 수민이 부탁 한번 들어주는 거. 에이, 윤희 너까지 그러면 나 진짜 어쩌란 말이냐. 해보자. 지순아, 작은 패션쇼라도 좋잖아. 아이들이 좋아하고 내 손재주를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손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수민아. 그럼 조금 어려운 일이면 안 해? 수민은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말했다. 할머니, 나랑 같이 하면 안 돼? 나도 도와줄게. 지수는 결국 피식 웃었다. 이 녀석, 진짜 끈질기긴 하네. 그럼 해주는 거예요? 수민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와, 할머니 최고.
수미는 지순에게 달려가 안겼다. 윤희도 미소를 지으며 지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그럼 우리 작은 패션쇼 프로젝트 시작해볼까? 그렇게 작은 바느질 작업에서 시작된 일이 어느덧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변해가고 있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그래. 거기. 윤희가 양팔을 흔들며 커튼을 조정하는 사이 지수는 바느질실에 앉아 마지막 옷을 손질하고 있었다. 아이들 키에 맞춘 작은 드레스와 바지,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옷감마다 따뜻한 색이 감돌았고 정성스럽게 달린 단추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 나 이거 입어볼래요. 수민이 뛰어와 하늘색 원피스를 들고 눈을 반짝였다. 그래, 한번 입어보렴. 지수는 조심스럽게 옷을 손녀에게 건넸다. 수민은 금세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어때요? 예뻐요? 지수는 수민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그때 문이 덜컥 열리더니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수민아, 우리 오빠 들어왔어. 맞아, 우리도 빨리 입고 싶어. 아이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가게를 둘러보며 줄을 섰다. 지수는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맞춰 손수 만든 옷을 건네주었다. 너는 이거 입어볼래? 와, 진짜 예쁘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거렸다. 작은 작업실은 어느새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윤희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봐봐, 내 옷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어. 지수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너한테는 이 손재주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 알겠지.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이 서로의 옷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패션쇼가 열리는 날, 마을 회관 작은 무대 위에 아이들이 하나둘 올라섰다.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어머니들은 휴대폰을 꺼내 아이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윤희가 마이크를 잡고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패션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지순 씨가 직접 만든 옷들로 우리 아이들을 꾸며주셨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지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윤희는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준비됐나요? 아이들은 일렬로 서서 한 명씩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작은 신발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수줍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리 애한테도 이런 옷 하나 만들어주고 싶네요. 김지순 씨 솜씨가 대단해요. 지수는 관객석 한켠에서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 있게 걸어 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민이 마지막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수는 참지 못하고 작은 박수를 보냈다. 패션쇼가 끝나자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윤희가 지순의 손을 꼭 잡았다. 해냈어, 지순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정말 해냈네. 그날 밤 패션쇼가 끝난 후에도 지순의 가슴은 따뜻했다. 자신이 만든 작은 옷 한 벌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에서야 비로소 다시 깨달았다. 할머니, 친구 엄마가요. 이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수민이 신이 나서 지순에게 달려왔다. 방금 학교에서 돌아온 듯 가방도 채 내려놓지 않은 채였다. 지수는 재봉틀을 멈추고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래, 응. 나한테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너무 예쁘다고. 자기 딸 것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고 했어. 수민은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말했다. 지수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구나. 근데 할머니가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할머니, 지금 주문 들어온 거야. 첫 주문. 수미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순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순 씨, 저희 딸 옷도 한 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이웃집에서 옷 보고 왔어요. 직접 만드신 거라면서요. 수선도 해주나요? 맞춤 옷도 가능할까요? 처음엔 몇 명이었던 손님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동네에서 지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좁은 방 한쪽에서 시작한 바느질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와, 대단한데? 윤희는 놀란 얼굴로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지순을 바라보았다. 작은 공간엔 완성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새로운 주문이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지수는 수줍게 웃었다. 이제 바느질이 다시 생활이 됐네. 그러게. 지수는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느새 이렇게 됐어. 사실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아이들이 옷을 입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냥 계속 만들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내 손재주는 그냥 묻힐 게 아니라고 했잖아. 윤희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탁탁 쳤다. 그런데 지순아, 여긴 너무 좁지 않아? 지수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공간에 천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원단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 보면 허리가 아플 때도 많았다. 뭐 그런 대로 괜찮아. 괜찮긴. 손님이 이렇게 늘었는데 제대로 된 가게 하나 있어야지. 윤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 내 바느질 가게를 하나 여는 거야. 지수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윤희야. 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가게라니 그런 건 부담스럽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 윤희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순에게 내밀었다. 짠, 내가 알아봤어. 마을 근처에 작은 점포 하나가 나왔더라고. 동네 주민들도 찾기 좋은 위치고 무엇보다 널 위해 딱 맞는 공간이야. 지수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걸 너 혼자 준비한 거야? 그럼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야. 윤희야, 나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지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다. 윤희의 진심은 충분히 알겠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내가 가게를 차려도 과연 될까? 왜 안 돼? 이미 주문이 이렇게 많잖아. 넌 이제 동네에서 인정받는 바느질 명장이 됐다니까. 윤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지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너도 내 솜씨를 제대로 펼칠 공간이 필요해.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야지.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지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작은 바느질방에서 시작된 일이 진짜 가게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윤희와 함께 작은 점포를 보러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다. 어때? 윤희가 옆에서 속삭였다. 지수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바느질 기계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원단을 정리할 선반,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릴 예쁜 옷들. 여기면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윤희는 감격스러운 얼굴로 지순을 바라보았다. 내가 드디어 결심했구나. 지수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가 받은 걸 나도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이제 지순의 손끝에서 새로운 미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새로 연 가게의 문을 열면 늘 바느질 기계가 경쾌한 소리를 냈다. 지수는 정성스럽게 천을 다듬고 바느질을 하고 단추 하나하나를 손으로 꿰매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작은 가게에는 예쁜 아이들 옷이 걸려 있었고 가끔씩 수선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여기서 수선도 해주시나요? 문 앞에는 낡은 외투를 품에 안고 서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왔지만 눈길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디 보자. 지수는 할머니가 내민 외투를 받아들었다. 소매 끝이 다 헤어져 있었고 단추도 몇 개 떨어져 있었다. 이 옷이 참 오래됐네요. 네, 아들이 입던 옷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래도 이 옷만큼 따뜻한 게 없어서 혹시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금방 수선해 드릴게요. 그런데 얼마면 될까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고, 이런 건 그냥 해드려야죠.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돈을 내야. 할머니, 이 옷은 따뜻한 기억이 가득 담긴 옷이잖아요. 저는 그걸 다시 살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지수는 다정하게 말하며 외투를 재봉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사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 지수는 가게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건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어린아이가 찢어진 가방을 들고 와 엄마가 바빠서 새 가방을 못 사준다며 조용히 부탁했고 지수는 가방을 새 것처럼 만들어 주었다. 또 어떤 날은 겨울 외투를 사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남는 원단으로 만든 머플러를 손수 짜서 건넸다. 이거 정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따뜻한 거 하나쯤 있어야 겨울을 나죠. 이제 가게에는 단순히 바느질을 맡기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과 온기가 오가고 있었다. 윤희는 가게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내가 뭘 본 거야, 김지순 씨. 자선사업가 다 됐네. 지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윤희를 맞았다. 아이, 무슨 자선사업가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야. 그래. 하지만 말이야. 너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윤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윤희야, 난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 내 도움도 그렇고 이제는 나도 뭔가 베풀고 싶어. 윤희는 한동안 지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나도 좋아. 지수는 조용히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한때 아무도 찾지 않던 작은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길을 따라 윤희와 지수는 나란히 걸었다. 햇살은 포근했고 나무십 사이로 부서지는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살짝 비추었다. 이 길 기억나? 윤희가 벚꽃잎을 손끝으로 튕기며 말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걸었던 길이잖아. 맞아. 특히 봄이면 꼭 여기서 꽃 구경했었지. 그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네. 지수는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바람이 살짝 불자 꽃잎은 이내 사라졌다. 참 오래 걸렸어. 윤희는 지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 지수는 윤희의 손을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손은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윤희는 살짝 웃으며 한 걸음 앞서 걸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즐겁게 살아보자. 지수는 윤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따라 걸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살아보자. 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오래 걸려 다시 만난 봄날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봄 햇살이 실내를 환히 밝혔다. 지수는 바느질 기계를 닫고 정리된 옷들을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이 들어와 옷을 고르고 있었다. 지순 씨, 이 옷은 손녀 주려고 사가는 건데
사이즈가 조금 크려나? 아이고, 걱정 마세요. 조금 줄여서 맞춰 드릴 테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정말, 그럼 부탁할게요. 지수는 환한 미소로 손님의 옷을 받아들었다. 가게 한쪽에는 새로 맞춘 옷들이 걸려 있었고 수선을 맡긴 옷들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문득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도 옷 하나 맞출 수 있을까요? 아이의 목소리에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 예쁜 친구는 어떤 옷을 원하니? 꽃무늬 원피스요. 그래, 내게 딱 어울리는 걸로 만들어줄게. 지수는 천을 고르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게 안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가게 인기 많네. 윤희는 두 팔을 벌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손이 쉴 새가 없어. 지수는 기분 좋게 웃으며 재봉틀을 돌렸다. 윤희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말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이제 마을에서 없어선 안 될 곳이 됐네. 그럴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알지. 윤희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지순의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아이들, 정성스럽게 수선한 옷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어르신들. 넌 정말 대단해, 지순아.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야.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바느질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윤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진 힘이야. 따뜻한 손길, 정성스러운 마음. 사람들은 그런 걸 잊지 않아. 지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삐 움직이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그럼 이제 너는 뭐 할 거야? 윤희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피식 웃었다. 글쎄 그냥 계속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너도 나랑 같이 살아야지. 윤희는 크게 웃으며 지순의 손을 꼭 잡았다. 좋아. 그럼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문 앞에 걸린 가게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 지순의 바느질방. 그 아래 손으로 만든 따뜻한 오지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또 봄이네. 지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순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봄이야.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천천히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오래 걸려 다시 만난 봄날이었다. 지금까지 다시 만난 봄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겪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순과 윤희는 우연한 재회로 다시 손을 맞잡았고 서로의 온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예상치 못한 만남과 기회로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도, 바래버린 우정도,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소중한 것들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디딜 용기 아닐까요? 지순이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세상과 나눈 것처럼 윤희가 친구를 돕고 함께 걸어가며 기쁨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